문제 보실게요. 학생 테이블에서 이름이 민수인 투표를 삭제하고자 할 때 아래 조건을 참고하여 SQL문을 작성하시오. 자, 문제 보시면 이름이 민수인 투표를 삭제해야 합니다. 그런 조건이 있네요. 자, 우리가 이 테이블에서 민수를 삭제한다는 것은 데이터 삭제를 의미하죠. 그럼 우리가 데이터를 삭제할 때는 어떤 걸 쓰죠? delete를 사용하죠. 자, 그러면 delete의 기본형은 뭐였죠? delete from 테이블명. 그 다음에 이 상태면 테이블의 모든 행을 삭제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필요하죠. where. 자, 여기서 조건은 쉬워요. 조건은 바로 주어졌는데 이름이 민수인. 그러면 여기서 이 조건은 이름이 민수겠죠. 그런데 여기서 참고해야 될 조건을 보면 커리의 마지막은 세미콜론. 뭐 생략이 가능하다. 여기서는 생략해도 돼요. 내 문자일 경우 작은 따옴표를 사용하죠. 그리고 또 여기서 테이블명은 뭐였죠? 우리가 테이블명. 자, 테이블명은 학생이죠.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이 정답이겠죠. 다음 문제 보실게요. 자, 문제 보시면 다음 성적 테이블에서 과목별 점수의 평균이 90점 이상인 과목 최소 점수, 최대 점수를 검색하고자 한다. 조건을 참조하여 SQL문을 작성하시오. 자, 문제가 좀 길어요. 테이블도 2개나 있고 어려울 것 같죠? 자,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히 한번 풀어볼게요. 충분히 풀 수 있어요. 문제를 한번 읽어봤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성적 테이블을 이렇게 결과 테이블로 조회하는 SQL문을 작성해야겠네요. 일단은 조건을 한번 보실게요. 조건을 참고하여. 자, 조건을 보시면 외열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 다음에는 반드시 그룹 바이와 해빙을 사용해야 한다. 아, 여기서 큰 힌트가 나왔네요. 아, 그룹 바이를 사용해야 하는구나. 우리가 문제에서 과목별이라 그랬으니까 이 과목별로 하려면 그룹 바이를 사용해야 하는구나. 아, 그러면 평균 점수를 구하려면 그룹 바이로 과목별로 그룹화를 하고 집계함수로 평균을 구해서 90점 이상인 과목을 우선 찾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리고 다음 조건 보시면 셀렉트 절에 최소 점수와 최저 점수를 별칭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셀렉트 절이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성적 테이블을 결과로 조회하려면 일단 셀렉트가 사용된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그러면 우선 셀렉트 문의 기본형부터 한번 써볼게요. 셀렉트 그리고 from 기본적이죠. 그럼 어느 테이블이야? 우리 성적. 자, 우리가 여기서 검색하고자 하는 말이 나왔고 이 조건에서 셀렉트 절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처음엔 셀렉트 절부터 한번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과목별로 그룹화를 해야 하니 그룹 바이를 또 써야 되죠. 그룹 바이. 일단 이렇게 써줄게요. 그 다음에 과목별 평균 점수가 90점 이상. 이 조건이 있었죠. 과목별 평균 점수가 90점 이상. 자, 우리가 그룹 바이로 과목을 일단 그룹화 했어요. 그 다음에 이 그룹화한 과목들별로 평균 점수를 구해야겠죠. 이때 평균 점수를 구할 때는 집계 함수를 사용합니다. 자, average, avg를 사용하게 돼요. 자, 그러면 과목에 대한 평균 점수는 avg 과목이 되겠고, 자, 이게 과목별 평균 점수겠죠. 근데 이 평균 점수가 90점 이상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관계 연산자를 써서 90점 이상을 조건으로 줍니다. 근데 우리가 그룹 바이에서는 조건을 줄 때 해빙을 썼죠. 그러면 앞에 또 해빙이 붙겠죠. 해빙이. 지금 여기까지 한 게 우리가 이제 과목별로 그룹화를 한 다음에 평균 점수를 구했고 그 평균 점수가 90점 이상인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추출했어요. 자, 우리가 셀렉트에서는 이 사이에 우리가 보여줄 컬럼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보시면 결과를 보시면 과목이 있고 최대 점수가 있고 최소 점수가 있어요. 그러면 셀렉트와 이 from 사이에는 일단은 과목이 있죠. 과목. 그런데 최대 점수와 최소 점수가 온단 말이죠. 자, 이제 그룹화된 것에 대해서 최소 점수는 민 정무수에서 가장 작은 값이니까 이 점수, 민 점수 이렇게 써줘야겠죠. 근데 이거를 별칭으로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최소
점수가 되겠고, 순서가 최대 점수가 먼저 오니까 이걸 또 순서를 또 바꿔줄게요. 일단은 그러면 최대 점수는 맥스겠죠. 맥스 점수 중 가장 큰 값. 별칭은 우리 as를 쓰고 최대 점수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게 정답인데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단 말이죠. 구체적으로 이게 그룹화를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와닿지가 않아요. 한번 단계별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얘가 어떻게 절차적으로 되는지 한번 제가 다이어그램 한번 표현을 하면, 성적 테이블에서 과목별로 그룹화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운영체제, 그룹화를 진행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과목을 기준으로 그룹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점수만 보였는데 여기 뒤에도 학점과 과목 번호가 데이터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점수만 어차피 컬럼 값으로 보여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는 점수만 보여줬고, 근데 여기서 해빙 조건절에서 평균 점수가 이 점수 값을 기준으로 평균 값을 구하게 되죠. 얘는 90, 얘는 91, 얘는 88. 그러면 여기서 평균 값을 구하는데 이 빨간색 글씨가 평균 값이죠.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 중에서 이 조건 90점 이상이면 운영체제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료 구조는 이제 필요가 없겠죠. 조건으로 이제 필터링 된 거니까 주어주면 우리가 여기까지는 한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 거고, 자, 이렇게 필터링 된 값이 존재하죠. 그럼 이 필터링 된 값에서 우리가 보여줄 것은 과목 그대로 어차피 그대로 나오면 돼요. 운영체제, 데이터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최대입니다. 최대 점수. 여기서 가장 큰 값이 운영체제는 91, 데이터베이스는 93. 최소 점수, 밑에는 최소 점수, 밑에는 최소 점수니까 얘는 89 이렇게 나오겠죠. 결과값이랑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룹화를 진행하고 조건으로 필터링 한 다음에 집계 함수를 사용하든 조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이 두 개는 좀 순서를 바꿔주세요. 다음 문제 보실게요. 다음은 학생 테이블을 생성하고 데이터를 삽입하기 위한 과정이다.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삽입하기 위한 SQL문을 작성하시오. 처음에 나오는 create 테이블 학생이 있죠. 이거는 학생 테이블을 생성하기 위한 SQL문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삽입하기 위한 과정이라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데이터를 삽입하기 위한 SQL문을 작성해야 되는구나 알 수 있죠. 자, 조건을 보실게요. 조건을 보시면 학번 이렇게 들어가고 이름, 학년, 전공, 연락처 이렇게 있네요. 이 데이터를 이 생성된 테이블에 넣으면 되겠구나. 나머지는 너무 기본적인 거고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자, 우리가 테이블에 데이터를 삽입할 때는 insert를 쓰죠. insert. 그러면 여기다 적을게요. 칸이 없으니까 insert. 그 다음에 어디 테이블이니까 정해야 되니까 insert into가 나오고, 학생. 우리가 직접 작성할 때는 values를 씁니다. values. 써주고, 처음에는 학번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학번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이 데이터. 이건 숫자예요, 숫자. 그 다음은 이름이 한국산이네요, 한국산. 그 다음은 학년 3. 전공은 경영학. 그리고 이렇게 연락처는 칸이 적으니까 밑에 적을게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제 문자의 경우는 작은 따옴표. 얘도 문자고 얘도 문자. 여기서 핸드폰 번호는 숫자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는 숫자는 맞는데 문자로 표현한 거죠. 문자. 여기 자체로 보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락처에 한번 생성할 때 자료의 형식을 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연락처잖아요. 연락처에 보시면 문자로 돼 있죠. 그러면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작은 따옴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또 만약 여기서 정답을 한번 보시면 이 학생 테이블 뒤에 이 컬럼을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돼요. 정답은 이 두 가지고, 적고 싶은 분들은 적어주시면 되고, 이 순서가 또 일치해야 되거든요. 학번이면 이 학번이 바로 와야 되고, 학번 다음 이름이잖아요. 그럼 이름이 바로 와야 되고.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 여기가 3이고 뒤에가 한국산 이래요.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네, 순서에 맞게, 그리고 이 컬럼의 개수에 맞게 데이터의 개수도 같아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다음 R1과 R2 테이블에 대해 SQL문을 실행했을 때 결과를
작성하시오. 이 두 개의 테이블에 대해서 SQL문을 실행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작성해야 되는 문제네요. 자, 그러면 SQL문을 한번 봅시다. 자, 보시면 셀렉트 문이 두 개네요. 서브 쿼리로 된 SQL이네요. 자, 일단은 where 조건절 가장 안쪽에 얘부터 한번 보시면 이 안에 가로를 보시면 R2 테이블에 대해서 컬럼 D에 컬럼 값이 K인 경우에 대해서 필터링하고 우리가 조회는 C 컬럼 값만 하네요. 그러면 이 R2 테이블에서 D 컬럼의 값이 K인 행만을 일단은 필터링 해야 되죠. 그러면 얘와 얘가 일단은 필터링 되죠. 그리고 여기서 C 컬럼만 조회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 지우고 다시 보면 이 없애버리고 얘는 Y와 Z예요. Y와 Z. 자, 우리가 2는 5R로 해석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조건절은 어떻게 해석되냐면 where C는 Y거나 Z이다 이렇게 해석돼요. 그러면 이 조건은 이 R1 테이블에 대한 조건이잖아요. 그럼 R1 테이블에서 C 컬럼의 값이 Y거나 Z인 행을 필터링 먼저 해요. 그러면 C 컬럼의 값이 Y인 경우 Y이거나 Z인 경우 이 두 가지가 되죠. 여기서 우리가 B 컬럼에 대해서만 조회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B 이렇게 써주시고 4, 2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지워주시고 다음 문제 보실게요. 자, 다음 EMP 테이블에 대해서 SQL문 실행 결과를 쓰시오. 이 테이블에 대해서 SQL문을 실행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SQL문을 한번 보실게요. 잠깐 보니 카운트가 있네요. 카운트. 그러면 EMP 테이블에 대해서 이 조건을 실행하고 그 행의 개수를 세는 쿼리겠구나 생각해 주시고, 이 조건을 보면 좀 복잡한데 우선 가장 혼동이 오는 것이 이 논리 연산자 AND와 OR이 있을 때 무엇을 먼저 할지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 자, 논리 연산자의 우선순위는 not, 그 다음에 AND, 그 다음에 OR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AND와 OR이 나왔으니까 AND를 먼저 연산해 주고 그 다음에 OR을 연산해 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AND에 대해서는 이렇게 먼저 가로에 대해서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OR을 그 다음에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가로함부터 보시면, 자, EMPNO 뭐 넘버겠죠. EMP 넘버 100을 초과하면서 SAL, 이건 뭐 샐러리 같은데 3,000 이상인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행은 무엇이냐? 얘부터 한번 보면 이렇게가 일단은 100 초과를 만족해요. 여기서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AND가 이면서이잖아요. 그러면 SAL, 셀이 3,000 이상인 경우는 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가로 안에 대해서는 이게 필터링이 되고 그 다음에 OR을 해볼게요. EMP NO가 200이다. 그러면 이 행 그 자체를 말하네요. 200이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행만이 필터링 될 테고, 너무 지점을 한번 지우고 최종적으로 결과는 이 행이네요. 이 행.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회할 것은 행의 개수죠. 그럼 정답은 1이겠죠. 행이 한 개이니까. 다음 문제 보실게요. 다음은 사원 테이블과 부서 테이블에 대한 스키마이다. 자, 요구사항에 따라 SQL문을 작성하고자 할 때 빈칸을 작성하시오. 이 문제는 SQL문의 기본적인 구문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네요. 보시면 여기를 채워 넣어야 돼요. 이 빈칸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보시면 우리 select into 사원, 여기까지만 보면 이 사원 테이블에 대한 데이터를 추가하는 명령어죠. 그러면 이 뒤에 데이터 값이 주어졌네요. 이때는 values를 써줍니다. values. 직접 값을 작성해서 데이터를 추가할 때는 values를 써요, 우리가. 자, 2번 보실게요. 2번도 마찬가지인데 이제는 insert into 부서죠. 부서 테이블에 데이터를 삽입하는데 뒤에 보니까 좀 달라요. 직접 데이터가 입력된 것 같은데 얘는 데이터를 직접 입력한 건데 나머지는 이 사원 테이블에 대한 컬럼명 이렇게 왔네요. 컬럼명.
사원 번호, 이름, 나이 이렇게 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부서 테이블에 데이터를 삽입하는데 그 데이터에 넣을 데이터 값은 어디서 가져오냐? 우리가 직접 입력해서 작성한 게 아니고 특정 테이블로부터 데이터를 조회된 데이터를 추가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부서 테이블이 있고 사원 테이블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조건에 의해서 특정 행을 우리가 찾겠죠. 그럼 이 데이터를 이 부서 테이블에 추가해라 이거예요. 자, 1번하고 달라요. 1번은 자, 부서 테이블이 있으면 이 값들, 데이터 값을 우리가 직접 작성한 거예요, 작성. 이 작성된 것을 이 부서 테이블에 추가하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다 1번과 2번 달라요. 이때는 조회해서 하는 거니까 정답은 이제 셀렉트겠죠, 셀렉트. 정답은 셀렉트.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넣을 때는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한다는 거 한번 기억해 주시고 다른 테이블에서 조회된 값을 넣는 경우 아니면 직접 작성해서 데이터 값을 넣는 경우 이렇게 있다. 자, 그럼 3번 보실까요? 3번은 전체 사원 테이블 데이터 조회. 이거 너무 쉽죠? 전체 컬럼 이렇게 와야 되고 그럼 어디 테이블에서 와야 되니까 from 이렇게. 그 다음에 업데이트예요. 업데이트. 읽어보시면 신입사원 휴직으로 인해 사원 테이블에서 부서 속성 값을 휴직으로 변경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사원 테이블이 있으면 여기 마지막이 부서예요. 그럼 이 부서에서 속성 값을 휴직으로 바꿔야 되는데 조건이 뭐냐? 사원 번호가 2201. 그럼 여기 어딘가에 2201인 사원을 먼저 필터링해서 찾고 이 행에 대해서 부서에 얘를 값을 휴직으로 변경해야 되죠. 이때는 우리가 수정할 때는 업데이트 쓰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업데이트 테이블명 그 다음에 뭐였죠 우리? 자, 셋이 오죠. 셋. 셋이 오는 거 온단 말이야. 자, 우리 이거 다 이론에서 다 했단 말이에요. 지금 만약 안 떠오른다 그럼 복습이 잘 안 된 거니까 한 번 더 가서 복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아래 SQL은 테이블을 유발할 수 있잖아요.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